연금 100만 원 받는다고 친구한테 말한 뒤로 갑자기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동네 친구는 밥값을 미루기 시작했고, 몇 달 만에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요즘 연금 나오지? 라고 물었고, 그날부터 저는 연금 받는 날마다 휴대폰을 꺼두게 됐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2024년 3월 15일이었어요.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족연금 신청 안내였죠. 저는 서류를 챙겨서 국민연금공단에 갔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남편분이 국민연금 20년 납부하셨으니까 유족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100만 원이요. 그 순간 안도했어요. 동시에 서러웠죠. 남편이 평생 일해서 모은 연금이 이제 제 유일한 수입이 된 거예요. 신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 연금이 들어온 건 4월 25일이었어요. 아침에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국민연금 입금 100만 원. 통장을 열어봤어요. 정말 100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보낸 마지막 용돈 같았거든요. 위로보다 먼저 찾아온 게 이 돈이었어요. 크지 않은 돈이었어요. 한 달 생활비로 빠듯했죠. 하지만 그 돈이 없었다면 저는 생활비 계산부터 숨이 막혔을 거예요. 집 관리비만 해도 15만 원이 나갔고 전기 수도 가스비까지 하면 20만 원이었어요. 식비는 한 달에 40만 원쯤 썼고 병원비는 20만 원 정도 들었죠. 제가 당뇨랑 고혈압이 있었거든요. 계산해보니 딱 맞았어요. 100만 원으로 겨우 한 달을 버티는 거였어요. 저축할 여유는 없었어요. 그냥 버티는 거였죠. 5월 25일에도 연금이 들어왔어요. 6월 25일에도 7월 25일에도요. 매달 25일이 되면 통장을 확인했어요.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제 삶을 전부 책임져 주진 않았지만 다음 달을 생각할 수 있게는 해줬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어요. 제가 연금 받는다고 말한 순간부터요. 제 이름은 김순자예요. 올해 68이죠. 남편 김철수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폐암이었어요. 저희는 서울 송파구에 살았어요. 전세였죠. 보증금 2억이었어요. 자식은 아들 하나예요.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아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혼자 살게 됐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통장 관리하는 법, 공과금 내는 법, 집 수리하는 법이요. 남편이 다 해줬던 일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해야 했어요. 2024년 8월이었어요. 연금이 들어온 지 4개월쯤 됐을 때예요. 동네 친구 영희를 만났어요. 영희도 저처럼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친구였어요.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너는? 나도 그래. 혼자 사니까 외롭더라. 우리는 한참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영희가 물었어요. 순자야, 너 생활비는 어떻게 하니?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말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요? 하지만 영희는 제 오랜 친구였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나 요즘 연금 나와. 연금? 무슨 연금? 유족연금. 남편이 국민연금 냈었잖아. 그거 받아. 와, 진짜? 얼마나 받는데? 저는 대답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영의 눈이 커졌어요. 100만 원? 매달? 응. 와, 그럼 괜찮겠네. 고정 수입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했어요. 괜찮다는 말이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뭔가 불편했어요. 100만 원으로 겨우 한 달을 버티는데 괜찮다고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래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날 이후 영희가 자주 연락했어요. 순자야, 차 마시자. 순자야, 밥 먹자. 처음엔 좋았어요. 친구가 저를 찾아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어요. 밥을 먹으면 영희가 말했어요. 순자야, 내가 다음에 살게. 괜찮아. 오늘은 내가 살게. 아니야. 너는 연금 나오잖아. 나는 좀 빡빡해서.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또 어느 날은 카페에서 차를 마셨는데 영희가 말했어요.
순자야, 오늘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내줄래? 그래, 알았어. 제가 계산을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왜 영희는 계속 제가 내길 바라는 걸까? 연금 받는다고 말한 게 잘못이었나 싶었어요. 9월이 됐어요. 동네 친구 정숙이도 연락이 왔어요. 순자야, 오래간만이다. 밥 먹자. 우리는 동네 식당에서 만났어요. 밥을 먹으면서 정숙이가 물었어요. 순자야, 너 요즘 생활비는 어떻게 해? 또 그 질문이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연금 받아. 유족연금. 얼마나? 100만 원. 정숙이도 눈이 커졌어요. 100만 원? 매달? 와, 좋겠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부러워하는 건지 시샘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밥을 다 먹고 계산할 때였어요. 정숙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오늘 내가 급해서. 너 낼 수 있지? 그래. 또 제가 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연금 이야기를 왜 했을까?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연락이 잦아졌고 말끝마다 이런 말이 붙었어요. 언니는 그래도 고정 수입이 있잖아. 그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10월이 됐어요. 어느 날 오후 동네 친구 미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뭔데? 사실은 내가 요즘 돈이 좀 급해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50만 원? 응.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미숙아, 나도 여유 없어. 순자야, 너 연금 나오잖아. 100만 원씩. 그게 다 생활비야. 남는 거 없어. 그래도 한 번만. 제발.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숙이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알았어. 이번 한 번만이야. 고마워, 순자야.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50만 원이요. 제 한 달 생활비 절반이에요. 다음 날 미숙이한테 50만 원을 보냈어요. 고마워, 순자야. 다음 달에 갚을게. 하지만 다음 달이 지나도 미숙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미숙아, 나 순자야. 저번에 빌려준 돈. 아, 그거? 미안해. 아직 여유가 없어서. 다음 달에 줄게.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화가 났어요. 다음 달에 준다더니 또 다음 달이야? 11월이 됐어요. 미숙이한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달 저는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50만 원이 없으니 식비를 줄여야 했어요. 고기는 사지 못했고 반찬도 최소한으로 했죠. 내가 왜 빌려줬을까? 후회했어요. 어느 날 저녁 동네 친구 경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우리 같이 여행 갈래? 여행? 응. 속초로. 3박 4일. 얼마나 들어? 한 사람당 50만 원 정도. 50만 원이요. 또 50만 원이요. 미안해. 나는 여유 없어. 왜? 너 연금 나오잖아. 그게 다 생활비라니까. 그래도 10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50만 원 여행비 정도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경희는 제 생활비 내역을 모르니까요. 미안해. 이번엔 못 가겠어.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연금 100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여유 있는 줄 아는구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100만 원으로 겨우 한 달을 버티는데요. 12월이 됐어요. 그달 25일 연금이 들어왔어요. 저는 통장을 확인하고 바로 계산했어요. 관리비 15만 원, 공과금 5만 원, 식비 40만 원, 병원비 20만 원, 휴대폰 요금 3만 원, 교통비 5만 원이요. 총 88만 원이요. 남는 건 12만 원이었어요. 미숙이한테 빌려준 50만 원은 아직 안 돌아왔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연금은 제 생활비였지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는 돈은 아니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연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누가 물어봐도 그냥 적당히 지낸다고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매달 100만 원 받는다는 걸요.
2025년 1월이 됐어요. 새해가 밝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미숙이한테 빌려준 50만 원은 여전히 안 돌아왔고요. 동네 친구들은 자꾸 연락을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친구 선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또 그 말이었어요. 뭔데? 사실은 내가 병원비가 좀 급해서 3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제 심장이 또 철렁했어요. 선이야, 나도 여유 없어. 저번에 미숙이한테 빌려준 돈도 아직 안 받았어. 알아. 근데 한 번만. 정말 급해. 순자야, 너는 매달 들어오잖아. 연금.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매달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은행이에요? 선이야, 미안해. 이번엔 정말 못 도와줘. 그래? 알았어. 선이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왜 사람들은 제 연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는 걸까?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영희를 만났어요. 순자야, 안녕. 응, 안녕. 영희가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 점심 먹자. 좋아. 우리는 동네 칼국수집으로 갔어요. 칼국수를 먹으면서 영희가 말했어요. 순자야, 사실은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또 부탁이구나. 저는 이미 알았어요. 뭔데? 내가 아들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 2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영희 아들은 고등학생이에요. 영희야, 나도 빠듯해. 알아. 근데 언니는 매달 고정으로 들어오잖아. 그게 다 생활비라니까. 그래도 20만 원 정도는 괜찮잖아.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영희 눈빛이 간절했어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알았어. 결국 저는 또 빌려줬어요. 밥값도 제가 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왜 나는 거절을 못하지? 며칠 후 정수기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나 급한 일이 생겨서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정수가, 나 진짜 여유 없어. 10만 원이야. 금방 갚을게. 언니 한 번만. 저는 결국 또 빌려줬어요. 그렇게 1월 한 달 동안 저는 친구들한테 총 60만 원을 빌려줬어요. 선이 30만 원은 거절했지만 영희 20만 원, 정숙이 10만 원, 그리고 다른 친구 경혜 10만 원, 또 다른 친구 미영 20만 원이요. 제 통장에는 4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달 연금 들어오기까지 아직 일주일이 남았는데요. 저는 식비를 최대한 줄였어요. 고기는 당연히 못 샀고 과일도 못 샀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만 먹었어요. 밤에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왔어요. 그날 밤 저는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연금 받는다고 말한 게 잘못이었나요? 아니면 거절 못하는 제가 잘못인가요? 사람들은 제가 연금 받는다는 걸 기준으로 삼았어요. 누군가는 밥값을 미뤘고 누군가는 부탁을 자연스럽게 꺼냈어요. 한 번만 도와줘. 언니는 매달 들어오잖아. 그 말들이 저를 올감했어요. 2월이 됐어요. 연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빌려준 돈을 메꿀 수는 없었어요. 아무도 갚지 않았거든요. 2월 중순이었어요. 저녁 7시쯤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아들 민수가 전화한 건 몇 달 만이었거든요. 여보세요? 엄마? 응, 민수야.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안부부터 묻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민수 목소리가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수진이랑 애들은? 다들 잘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연금은 나오지?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연금? 안부도 아니고 제가 잘 지내는지도 묻지 않고요. 첫 마디가 연금이었어요. 응, 나와. 얼마 받으세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아, 그렇구나. 순간 말이 막혔어요. 민수는 얼마 받는지만 물었어요. 제가 그 돈으로 어떻게 사는지 힘든 건 없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민수야, 왜 갑자기 연금 얘기를 하니? 아,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 생활비가 걱정돼서. 걱정이라는 말이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괜찮아. 엄마는 잘 지내. 그래요? 100만 원이면 충분하시겠네요. 충분하다고요? 100만 원으로 겨우 한 달을 버티는데요. 응. 엄마, 그럼 당장은 걱정 없으시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러웠어요. 민수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금 100만 원 있으니까요. 민수야, 너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엄마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그래. 엄마, 그럼 저 끊을게요. 바빠서요. 응, 알았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아들 목소리는 들렸지만 제 마음은 묻지 않았어요. 연금 나오지? 얼마 받으세요? 그럼 당장은 걱정 없으시겠네요. 그 말들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후 며느리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응, 잘 지내. 너희도 잘 지내고? 네. 어머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연금은 매달 나오는 거죠? 또 연금이었어요. 응, 매달 25일에 나와. 아, 그렇구나. 그럼 생활비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3월이 됐어요. 어느 날 민수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엄마, 혹시 여유 있으세요? 여유? 저는 여유 없어요. 매달 겨우 버티는데요. 왜? 사실은 제가 요즘 돈이 좀 급해서요. 회사에서 일이 좀 꼬였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100만 원이요. 제 한 달 생활비 전부예요. 민수야, 엄마도 여유 없어. 엄마 연금 나오시잖아요. 이번 달 거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게 엄마 생활비야. 알아요. 근데 한 번만요.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저는 망설였어요. 아들이에요.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알았어. 근데 꼭 갚아야 해. 네, 엄마. 고맙습니다. 다음 날 민수한테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달 저는 생활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친구들한테 빌려준 돈도 안 돌아왔고 이제 아들한테까지 돈을 줬어요. 저는 전세 보증금을 조금 빼서 생활비로 썼어요. 50만 원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4월이 됐어요. 민수한테 돈 빌려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먼저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엄마? 응, 민수야. 저번에 빌려준 돈. 아, 그거요? 죄송해요. 아직 여유가 없어서요. 민수야, 엄마는 그 돈으로 생활해야 해. 알아요. 근데 좀 기다려주세요. 언제쯤? 다음 달에 드릴게요. 꼭이야. 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달이라고 했지만 정말 줄까? 며칠 후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다음 달에도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다다음 달에 드릴게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화가 났거든요.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저는 민수를 혼자 키웠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요. 민수 대학 등록금도 제가 대출받아서 냈어요. 민수 결혼 자금도 제가 보태줬어요.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이요. 하지만 민수는 제가 연금 받는다는 걸 알고 나서 달라졌어요. 안부보다 연금을 먼저 물었고 돈 빌려달라고 했고 갚지 않았어요. 5월이 됐어요. 연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빌려준 돈을 메꿀 수는 없었어요. 친구들한테 빌려준 돈 총 60만 원, 아들한테 빌려준 돈 100만 원이요. 총 160만 원이에요. 한 달 반 생활비예요. 저는 전세 보증금을 또 조금 빼야 했어요. 이번엔 70만 원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느 날 저녁 민수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엄마, 이번 달 연금 받으셨죠? 또 연금 이야기였어요. 응. 엄마, 혹시 이번 달도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민수야, 저번 거 아직 안 갚았잖아. 알아요. 근데 진짜 급해요. 얼마? 50만 원만요. 50만 원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제발요. 이번 한 번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연금 받는다고 해서 여유 있는 거 아니야. 알아요.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데 그게 다 생활비야. 관리비, 공과금, 식비, 병원비. 다 빠듯해. 그리고 저번에 친구들한테도 돈 빌려줬는데 안 돌아왔어. 그래서 엄마가 전세 보증금 빼서 생활하고 있어. 민수가 말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민수야, 엄마 힘들어. 알아요. 근데 저도 힘들어요.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이 힘들다는데 제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알았어.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네, 엄마. 고맙습니다. 다음 날 민수한테 50만 원을 또 보냈어요. 그 후 저는 생각했어요. 숫자만 남은 대화. 민수는 제가 얼마 받는지만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힘든 건 없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숫자만 확인했어요. 100만 원 받으시죠? 그럼 당장은 걱정 없으시겠네요. 그 말들이 저를 아프게 했어요. 6월이 됐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한테도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친구들이 전화해도 거절했고 민수가 또 전화해도 거절했어요. 엄마, 한 번만 더. 민수야, 엄마는 이제 못 도와줘. 왜요? 엄마도 살아야 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수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어요. 아들과의 대화가 숫자만 남았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7월이 됐어요. 7월 25일이었어요. 연금 받는 날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국민연금 입금 100만 원. 통장에 100만 원이 찍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이 연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연금 받는 날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휴대폰도 조용히 두었어요. 진동으로 바꿨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와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야.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동네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은 붐볐어요.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시장을 돌았어요. 채소 가게 앞에 섰어요. 아줌마, 배추 얼마예요? 한 포기에 3,000원이야. 하나 주세요. 배추 한 포기를 샀어요. 김치를 담그려고요. 다음으로 정육점에 갔어요. 고기는 비쌌어요. 삼겹살 1kg에 2만 원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비싸. 대신 닭고기를 샀어요. 한 마리에 7,000원이었어요. 삼계탕을 끓이려고요. 생선 가게로 갔어요. 고등어가 신선해 보였어요. 고등어 한 마리 주세요. 5,000원이야. 고등어 한 마리를 샀어요. 구이를 해 먹으려고요. 다음으로 반찬 가게로 갔어요. 국 한 봉지를 샀어요. 미역국이요. 3,000원이었어요. 계란도 샀어요. 한 판에 5,000원이었죠. 우유도 샀어요. 두 통에 6,000원이요. 장을 다 보고 계산했어요. 총 35,000원이 나왔어요. 시장을 나와서 약국으로 갔어요. 혈압약을 사야 했거든요. 할머니, 혈압약 주세요. 네, 한 달 치면 15,000원이에요. 알겠습니다. 혈압약을 샀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제가 필요한 것만 샀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장 본 걸 정리했어요. 배추는 냉장고에, 닭고기는 냉동실에, 고등어는 바로 구웠어요. 저녁으로 고등어 구이랑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맛있었어요. 밤이 됐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5통이었어요. 영희, 정숙이, 경애, 미영, 그리고 민수요. 문자도 여러 개 왔어요. 순자야, 전화 좀 받아. 언니, 나 좀 급해서. 연락 주세요. 엄마, 통화 좀 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왔어요. 저는 드라마를 보며 차를 마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아무도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한테 연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8월 25일이 됐어요. 또 연금 받는 날이었어요. 저는 똑같이 했어요.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꾸고 시장에 갔어요. 필요한 것만 샀어요. 국 한 봉지, 계란 한 판, 생선 몇 마리, 채소 조금, 우유, 그리고 약국에서 혈압약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해 먹었어요. 혼자서요. 조용했지만 편안했어요. 9월, 10월, 11월도 똑같이 했어요. 연금 받는 날마다 휴대폰을 꺼두고 시장에 가서 필요한 것만 사고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왜 전화를 안 받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영희가 전화했어요. 순자야, 요즘 왜 전화 안 받아? 미안해. 바빴어. 바빠? 뭐가? 그냥. 할 일이 있어서. 순자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15만 원만. 저는 말을 끊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요즘 나도 여유 없어. 왜? 연금 나오잖아. 그게 다 생활비라니까. 그래도. 미안해. 못 도와줘. 전화를 끊었어요. 예전 같으면 미안해서 빌려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살아야 하니까요. 12월이 됐어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엄마, 연말이라 돈 좀 쓸 데가 많아서요.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민수야, 엄마도 여유 없어. 엄마 연금 나오잖아요. 그거 엄마 생활비야. 알아요. 근데 한 번만. 민수야, 미안해. 이번엔 정말 못 도와줘. 엄마. 엄마도 살아야 해. 이해해줘.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계속 빌려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100만 원은 사치가 아니라 버티는 이유였어요. 그 돈이 없으면 저는 집세도 못 내고 밥도 못 먹고 약도 못 사요. 그래서 저는 연금 받는 날마다 조용히 지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사고 저를 위해 썼어요. 2026년 1월이 됐어요. 새해가 밝았어요. 1월 25일 연금 받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국민연금 입금 100만 원. 남편 이름이었어요. 이 돈은 남편 이름으로 들어와요. 사람들은 여전히 말해요. 남편 연금으로 사시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 돈은 남편이 벌어온 게 맞아요. 하지만 이 돈으로 하루를 계산하고 한 달을 견디고 제 노후를 책임지는 사람은 지금의 저라는 걸요.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았고요. 처음엔 막막했어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살아야 한다는 걸요. 연금 100만 원을 받았을 때 처음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걱정 없겠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연금 받는다는 말을 한순간부터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친구들은 밥값을 미뤘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갚지 않았어요. 아들은 안부보다 연금을 먼저 물었고 돈을 빌려갔고 역시 갚지 않았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연금은 제 생활비지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는 돈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이제는 말하지 않아요. 연금 받는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오후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영희, 정숙이, 경혜가 있었어요. 순자야, 요즘 잘 지내? 응, 그냥 그렇지. 생활비는 어떻게 해? 또 그 질문이었어요. 그냥 적당히 지내. 적당히? 연금은? 그걸로 겨우 버티고 있어. 그래도 있으니까 다행이잖아.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다행이라고? 100만 원으로 겨우 한 달을 버티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설명해봤자 이해 못할 테니까요. 2월이 됐어요. 명절이었어요. 민수네 집으로 갔어요. 손주들을 보러요. 민수는 반갑게 맞아줬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연금은 잘 나오세요? 또 연금 이야기였어요. 응. 그럼 괜찮으시겠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명절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손주들이 재롱을 부렸어요. 귀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어요. 민수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제 삶에 대해서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외로웠고 무서웠고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도,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결정하는 것도요. 연금 100만 원으로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아껴 쓰면 한 달을 버틸 수 있어요. 고기는 한 달에 한 번만 먹고, 과일은 싼 것만 사고, 옷은 사지 않고, 여행도 가지 않아요. 하지만 살 수 있어요. 이게 제 삶이에요. 화려하지 않지만 저는 버티고 있어요. 3월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늘었어요. 머리도 많이 휘어졌고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연금 100만 원으로요. 사람들은 이 돈을 남편 연금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 돈은 제 삶의 이름이라는 걸요. 남편이 벌어온 돈이지만 이제는 제가 책임지는 돈이에요. 이 돈으로 제가 집세를 내고 밥을 먹고 약을 사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도 연금 받은 사실은 말하지 않아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4월 25일이 됐어요. 또 연금 받는 날이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국민연금 입금 100만 원. 저는 가방을 들고 시장으로 갔어요. 배추, 고등어, 계란, 우유, 국을 샀어요. 약국에서 혈압약도 샀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해 먹었어요. 고등어 구이랑 된장찌개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맛있었어요. 밤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3통이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오늘은 제 날이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봄이 왔어요. 꽃이 피고 있었어요. 저도 아직 살아있어요. 사람들은 이 돈을 작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전부예요. 이 돈이 제 하루를 책임지고 제 한 달을 책임지고 제 노후를 책임져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소중히 써요. 필요한 곳에만 저를 위해서만요. 연금 받는 날 저는 조용히 지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휴대폰도 꺼두고 시장에 가서 필요한 것만 사고요. 이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연금 100만 원 그날부터 전화가 울렸지만요. 이제는 제가 받지 않아요. 제 삶을 지키려고요. 남편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이지만 이제는 제 삶의 이름이에요. 저는 오늘도 살아요. 100만 원으로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